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이 나오는 학교라고 부르며 피하곤 했습니다. 이 학교는 수십 년 전에 작은 화재로 인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곳에서 어린아이의 영혼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이 소문을 그저 낡은 전설로 치부했지만, 어느 날 도시에 살던 한 젊은 사진작가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오래된 건축물과 유령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기에 그 학교에 얽힌 소문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민준은 마을 어귀에 있는 허름한 민박집에 머물며 몇 날 며칠을 학교와 그 주변을 탐사하며 사진 촬영에 몰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세 번째 밤, 민준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학교 건물 안을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몰아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고,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웃고 있는 듯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민준은 그 소리가 교실 중 하나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스레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 교실 안에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민준은 문을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교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에 띄게 차가운 공기가 그를 감싸며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칠판에 하나 둘씩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나가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강한 호기심에 이끌려 그 문장을 사진으로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 카메라를 들어올린 순간 주변의 온도는 급속히 떨어졌고, 그가 만든 채로 있던 손조차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밀려오는 공포를 억누르며 민준은 서둘러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교실을 빠져나와 학교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고, 그는 민박집으로 돌아가 아무렇지 않게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민준은 전날 찍었던 사진들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교실 사진 한 장에는 분명히 여기서 나가 라는 글자가 담겨 있었는데, 바로 그 글자 옆에 희미한 여자의 얼굴이 함께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가졌고 눈에서는 이상하리만치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민준은 그 얼굴에 빠져들었고, 그 순간마다 전날 밤 들었다 웃음소리가 다시금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민준은 그 사진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설명을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사진을 보자마자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외면하며 말을 아끼기만 했습니다. 결국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노파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오래전 그 학교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한 어린 소녀가 갑자기 실종되었고, 그녀를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밤낮으로 뒤졌으나 결국 그녀의 흔적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준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야 사진 속 여자가 그 소녀일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실종된 소녀의 영혼과 관련이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녀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민준은 학교로 돌아가 다시 한 번 그녀와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학교를 찾은 민준은 이번에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그는 지난밤 느꼈던 공포 대신 어떤 간절함이 주변을 차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교실로 옮기자 이번에는 결코 들리지 않을 것 같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찾아줘. 민준은 그날 밤 이후로 마을에 대한 기록과 오래된 신문 기사를 샅샅이 뒤졌고, 결국 소녀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추적해 나갔고, 점점 더 깊은 비밀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민준은 마을에서 사라졌고, 그 후로 그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카메라와 필름만이 마을 가장자리에서 발견되었고, 그것들은 아마도 이 학교와 마을이 품고 있는 오래된 비밀의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한 유령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과 진실 사이의 무서운 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한 채의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있어 사람들 사이에 여러 무서운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귀신집이라 부르며 아무도 쉽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청년들이 과거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도망쳤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나 구체적 증거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집에는 오래전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불길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 후로는 아무도 살아서 그 집을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의 마지막 남아있던 사진에서는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며 그들이 모두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짧은 여행 후에 마을을 지나던 중 귀신 집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심령 현상에 관심이 많았던 팀장 경민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 이 집에 들어가서 진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거 어때? 처음엔 모두 반대했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겨 대부분이 동의하게 되었죠. 그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손전등과 카메라를 준비하여 귀신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녹슨 채로 삐걱거리며 쉽게 열렸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섰을 때 내부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차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여기서 나가 라는 낮고 희미한 소리였죠.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민은 소리의 근원을 찾자며 위층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위층에 도착하자 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끝 방의 문이 스스로 열리면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방에 들어서자 벽지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경민은 그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는데 사진 속 가족은 모두 슬픈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경민과 친구들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집안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그들의 휴대폰과 카메라들은 전부 꺼져버렸습니다. 둘러보고 있던 다른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과자 봉투가 갑자기 바닥에서 튀어 올랐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이내 집을 빠져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중 가장 뒤에서 걷던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그의 발목은 누군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민과 다른 친구들은 그를 붙잡고 힘겹게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 밖으로 나오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집은 여전히 무심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는 집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은 집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경민은 그날 자신의 생각 없이 친구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느꼈고 다시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이 정말 귀신이었는지 아니면 상상에 불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경험은 그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믿으며 그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집이 있었다. 그 집은 언제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곤 했다. 이 집에 얽힌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다. 몇 해 전 대학생이었던 재우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다. 이 집은 한때 마을이 유력자였던 노인이 살던 곳으로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밤중에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그의 실종 이후 집은 몇 번이고 주인을 바꿨으나 모두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을 떠나고 말았다. 이유는 항상 같았다. 밤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와 한숨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지훈과 친구들은 이 오싹한 집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다. 그들은 해가 지기 직전 오래된 나무 대문을 밀고 녹슨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낡아 보였고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들을 맞이했다. 실내는 먼지가 자욱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도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주변을 살피던 중 한 친구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그들은 계단을 오르며 발밑이 불안정하게 삐걱거리는 것을 느꼈다. 2층은 더 어두웠고 한 줄기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곳에는 큰 방이 하나 있었는데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그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오래된 서랍장이 있었고
서랍 중 하나가 틈새로 살짝 열려 있었다. 지우는 망설이며 서랍을 열어보았다. 서랍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지우는 일기장을 펼쳤다. 글씨는 오래전의 것처럼 바래었지만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소름이 돋았다. 일기에는 이 집의 마지막 주인인 노인의 이야기와 심령에 대한 기록이 빼곡했다. 노인은 매일 어떤 여인의 말소리가 들린다고 적어놓았다. 그녀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누군가를 찾는 듯했고 그 여인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노인은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엄청난 추위와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썼다. 그러다 어느 날 노인은 그 소리를 따라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긴장감이 맴돌던 순간 갑자기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늘어가는 듯했다. 누군가가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소리였다. 지훈과 친구들은 얼어붙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들은 그 발자국이 서서히 방 앞에서 멈추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땀이 비오듯이 흘렀다. 그때 지훈의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다. 창문을 통해 나가자. 그들은 재빨리 계획을 세웠고 창문으로 기어 나가기 시작했다. 다행히 창문 아래는 잔디밭이어서 크게 다치지 않고 내려올 수 있었다. 집을 빠져나온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2층 방으로 옮겨졌다. 그곳에는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누군가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 집을 빠르게 떠났다. 그 후로 지훈과 친구들은 그날의 일을 결코 잊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지만 누구도 선뜻 그 집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그 집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이후로도 그 집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그 누구도 그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간다.